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문 강의고, 입문 강의는 자료도 빈약하고 또 필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편하게 소통하면서 그 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입문 강의를 만든 이유는 나중에 모든 법학이 똑같은데 본능적으로 내가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듣게 되면은 이해하기보다는 거부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바로 시작을 했더니 아무리 천천히 비유를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도 그냥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효율을 못 내는 그런 상황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입문 강의를 만들게 됐고, 이것은 용어를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보기만 하면 돼요. 들어봤으면 나중에 거부가 좀 덜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도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단어가 뇌리에 남아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기본 강의에서 또 할 거니까. 자, 근데 입문 강의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등장하는 모든 생소한 언어에 대해서 다루진 않고 주요 언어 몇 개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공부할지의 전반적인 괴갈 정도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일단 입문 강의는 칠판을 쓰겠습니다. 근데 기본 강의부터는 제가 노트북을 쓸 겁니다. 노트북에다가 판서를 할 거고, 그거를 스크린에 띄워서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트북을 쓰게 되면은 제가 판서했던 거를 PDF로 올릴 겁니다. 그 PDF 자료들은 그러니까 칠판은 따로 필기 자료가 안 나가는데 노트북 쓰는 것들은 제가 필기했던 거를 올려드릴 거고, 각종 자료들은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아니면은 JHJ 그룹의 특허법 게시판 아니면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변리사스쿨 같은 경우는 저기 좀 자료실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고, 여기 JHJ 그룹은 변리사 시험 특허법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료라는 커서 누르면 자료만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올릴 거고, 카톡방은 그 단체방을 하나 팠습니다. 이것을 변리사스쿨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거기 Q&A나 아니면은 자신의 강좌 질문글 거기다가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되고, 윌비스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여기 JHJ 그룹 특허법 게시판에다가 카톡 아이디를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대를 받으시면은 제일 우측 상단을 가면 삼색 선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톡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자료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요거 먼저 조금 이렇게 죄송하단 말씀 미리 드리고, 요거는 일단 기본 질문 라인은 홈페이지에 해주시면 돼요. jhjgroup.com에 특허법 게시판에다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제가 모두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종합반 분들에 한해서만 일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반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종합반 분들은 카톡으로 저 종합반입니다 하면서 주면은 카톡으로 제가 질문을 받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요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죄송한데 여기가 그 글 쓸 때 포인트라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일반 게시판에 글 쓰거나 사진 공부 출첵 사진 올리거나 룰렛 하면 나오는데,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질문.
또 필요하면서 강의에 관련된 사항들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특허법하고 실용신안법입니다. 실용신안법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특허법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 실용신안법은 딱 1시간 할 겁니다. 특허법하고 차이점 몇 개만. 오늘 용어 정리 같은 경우도 실용신안 쪽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특허 쪽 얘기로만 나올 거예요. 특허법이라는 거는 특허권과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고자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든 약속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강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수업을 한다. 참석해라. 그게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 같은 경우는 제재 조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2시 반에 안 오면은 수업을 못 들어온다. 그런 것도 법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2시 반에 안 들으면 수업 못 들어온 거로 한다. 그럼 약속이 없으면 2시 50분에 들어와도 되고 3시 들어와도 되고 그랬다가 한 4시쯤 들어와 갖고 여기서 행패를 부렸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다음 수업도 못 들어오게 할지 말지를 판례를 통해서 이제 합니다. 약속이 없을 때는 저 사람 저거 그냥 막 수업 시간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판사님이 없는 법을 보완해 주는 걸 또 만들어요. 그걸 판례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게 사람들이 만든 약속체계인 법과 그 약속체계가 미비했을 때 보완하는 판례.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모시던 변리사님이 그 제약 분야 지금도 현존하는 원탑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뛰어나신 분이어서 저는 지금 제약 분야 담당하고 있는데 약사법 개정할 때 잠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통해서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옆에서 봤었는데 일단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같은 걸로 하면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업 시간을 만들자. 이런 게 목적이라 보시면 돼. 그걸 잡고 이 목적을 위해서 뭘 약속할지를 논의를 해요. 근데 이거 약속은 저걸 논의합니다. TF팀을 꾸려갖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시 반에서 4시 반까지를 일단 수업 시간을 한다라고 잡자.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점이 뭐가 발생할 거 같냐. 한 3시쯤 들어오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하는 게 TF팀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약속을 못 만듭니다. 그러면 대충 약속을 만들어 놓고 이거의 단점을 지적해봐. 단점을 지적해봐. 이걸 한두 달, 한 1년 가까이 그걸 논의를 해요. 그래 해갖고 약속 체계로 잡습니다. 근데 그 당시 논의했던 거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또 생겨. 이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약속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시에 와서 수업 시간에 깡패를 부렸다. 그거 어떻게 할지 이런 게 하는 게 판례. 그래서 얘하고 얘 둘 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인데 이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빈틈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무슨 싸움 나는 상황이 생겼어. 근데 그게 약속이 명확하게 없어. 이걸 메꿔주는 게 판례.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게 법과 판례. 특허법이라는 것은 특허권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약속을 일단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특허법과 관련된 판례라는 것은 이 약속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판사님들이 추가적으로 또 빈틈을 메꿔준 거. 그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 판례로 메꾸다가도 여기 빈틈 또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거 법을 또 만들어요. 이런 걸 개정법이라고 합니다. 이 특허법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자면 먼저 목적 자체는 국가 산업 발전을 부흥시키자라는 취지하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한테 특허권이라는 걸 주면은 사람들이 저 발명을 멋있는 걸 많이 만들어 갖고 저 마치 그거지 채찍질하는 거. 야 너 저 더해라.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당근 주면서 채찍질하는 거고 아니면 때리면서 채찍질하는 거고. 특허권이라는 것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막 저 일반적으로 사람 발명 안 할 거를 막 발명을 하겠다. 잠재 능력 더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국가 산업에 도움되는 발명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되겠다. 목적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뭘 만들려고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 특허권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이거 뭔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런 거를 주면은 저 열심히 발명 만들 것 같고 그 발명들을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좀 부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든 게 특허법입니다. 특허권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정의를 해놨는데 그 오늘 자료 첫 페이지에 주요 용어 정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모든 단어를 집약한 건 아니지만 좀 핵심적인 것들 몇 개를 갖추려 봤어요. 이거라도 좀 있어야 거부 가능이 좀 덜하기 때문에. 제가 여담을 잠깐만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민법 같은 경우도 쉽진 않지만 거부 가능이 특허법보다 훨씬 덜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민법은 사회생활에서 내가 봄직한 사항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특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리사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본 적이 없는 거여갖고 용어들도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이거 좀 용어 좀 잡아두는 겁니다. 이 특허권 이거 저 국가가 주는 권리입니다. 이거부터 잠깐 할까요? 이제 민법에서 할 건데 권리라는 것은 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권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가 요구를 했을 때 얘가 해줘야 돼. 그걸 의무라 그래. 이걸 권리와 의무라고 하거든요. 특허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으면 누군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데 뭔 권리냐면 일단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국가가 줘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이제 어디서 주는 거냐면 뭐 하여튼 이거 저 다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정부 안에 특허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저 변리사 되시고 특허청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국가고시로 원래 들어가는 곳인데 대한민국의 출원 건수가 전 세계 4위 이렇게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심사관님 국가고시로는 뽑아갖고 인력이 너무 부족해갖고 특채를 뽑아요. 특채가 이제 박사님들하고 변리사님들은 많이 갑니다. 대전에 있어요. 원래 요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 국기원 사거리 저기 있었는데 저 서울에 너무 집중됐다고 대전을 빼버렸어요. 여기서 부여합니다. 특허권을. 이 국가가 주는 권리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특허 발명, 이 발명인데 이런 거 저 분필 같은 걸 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기존 분필이 있으면 기존 분필에 안 좋은 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개선하는 업그레이드된 분필을 만드는 거, 그게 발명가님들이 하는 건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분필을 갖다가 우리 특허청에서는 권리를 줄 때 다 문서로 줍니다. 이걸 갖다가 특허청에 보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절차의 편의성이라던가 그런 걸 위해서 다 언어화합니다. 그래서 이거 특허 발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만들어낸 걸 갖다가 언어화해 놓은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변리사 되면 이거 언어화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분필 형상 갖다가 언어화하는 변리사님들 많이 계세요. 이 기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게 되는데 언어의 마술사가 됩니다. 여기 지금 분필이 둥그렇다가 여기 표면이 깎였잖아. 이걸 다 말로 표현한다 보시면 돼. 이거 머리 깨지는 거지. 그게 사전에 없는 단어들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계 변리사 하는 분들은. 특허 발명이라는 것은 발명이긴 발명인데 이걸 갖다가 특허청에 보관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 부피도 너무 크고 해갖고 이걸 다 언어화해서 뭔가 언어화로 기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언어화냐면 밑에 나올 겁니다. 특허 발명이. 뭐 일단 이따가 보고 그런 특허 발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어화된 거에 대해서 실시에 대한 실시도 이게 저기다가 다 약속을 만들어놨어요. 뭘 실시라고 하는 실시라는 것은 사전에 있는 뜻 그대로입니다. 액션, 행위.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게 나중에 배울 건데 특허법에서 요거 언어화 해놓은 거 이걸 만드는 행위, 생산 행위 이런 걸 실시 행위라고요.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게 저 촉감이 굉장히 좋아. 그걸 이제 분필을 쓰면서 좋은 촉감을 누리는 거, 그걸 사용 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허권은 저기 전 나중에 할 건데 이건 무조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버는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돈 벌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파는 행위 들어갖고 누군가한테 1억에 파는 거. 그걸 양도행위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실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언어화된 것을 어떤 액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특허 발명, 요 언어화된 거, 그거를 실시, 어떤 액션을 하는 거에 대한 독점적 권리. 독점이라는 게 only one,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저 특허권 받아두면 요 분필을 만드는 것도 나만 할 수 있고, 요걸 팔아서 돈 버는 것도 나만 할 수 있고, 요거를 원래 사용하는 것도 나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닌 남이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 걸 사가야 돼.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배울 거거든. 그래 이제 이걸 나만 팔 수 있으니까 이걸 1억에 부르는 거야. 아, 싫으면 사가지 말라고. 남들은 이거 못 파는 거니까 이걸 원하면 1억에 사가. 이게 이제 독점적 권리를 줘갖고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제약 분야 같은 경우는 약 만들 때 단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연구개발비가 비싸갖고 거기다 가격을 그냥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100원에 만든 약이라고 하면은 비싼 약들은 130만 원까지 받거든요. 한 알에. 그게 옛날에 그 이슈가 됐던 시형 간염 치료제. 그 주사기 돌렸어갖고 난리 난 거. 그런 거는 환자 수가 적고 세상에 누가 주사기 돌렸을 줄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감염이 안 돼갖고 굉장히 비쌉니다. 한 알에 130만 원. 이거 100원에 만들었어도 나만 팔 수가 있으니까 이거 먹고 싶은 사람 130만 원에 가져가요. 그리 돈 버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돈 벌었으면 다음에 300만 원에 팔 걸 또 만드는 거지. 코로나 치료제. 그게 결국 뭘 치료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제약분야에서 막 그런 말 하거든요. 옛날엔 죽을 병을 갖다가 이젠 산다. 옛날에는 이 병을 선고받으면은 사망 선고였는데 지금은 산다. 그게 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돈 벌려고 치료제를 계속 개발해서 사람 살려주는 거지. 한 명은 돈 벌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국가적으로는 발전하고. 그래야 해준 게 특허권. 이게 독점 거예요. 그러니까 변리사라는 거는 이제 대단한 분이 저걸 만들어 오면은 저걸 언어화 해갖고 대신 특허청으로부터 권리받게 해주는 그런 절차를 해주는 거. 그게 변리사입니다. 쉬워요? 이 특허권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추상적으로 듣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네, 해보세요. 그게 이제 인문 강의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법학이라고 하는데 법학을 논리학이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A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B로 꼬리 물고 C로 꼬리 물고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따라서 약속체계를 만들고 판례를 만드는 과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막 말꼬리 잡는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심판소송, 그러니까 소송 위주로 하는 변리사인데 변리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닌데 몇몇 분들은 소송 위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말꼬리 잡기 굉장히 심합니다. 저하고 싸우는 변리사끼리. 하여튼 이 법학이 말꼬리 잡기야. 이 말꼬리 잡기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가 A라고 던져. 그건 B잖아. 던져. 또 그건 C잖아. 이 논리 기법을 제일 많이 해. 지금 제가 인문 강의 같은 경우도 특허권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그게 이제 특허법 만든 이유였잖아요. 근데 이 특허권 얘기 나오다가 특허 발명이라는 게 나왔어요. 꼬리 잡고 특허 발명이 뭔지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그 밑에 거 특허 발명. 나중에 기본 강의도 이런 논리의 구조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다 그냥 맛보기로 체화만 해두시면 됩니다. 흐릿하게. 특허 발명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명자님께서 뭘 받아오면은 그걸 갖다가 행정 처리라고 하죠. 특허청하고 일하기 쉽게 하려고 다 언어화 해놓습니다. 어디다 언어화를 해놓냐면 청구범위라는 데다가 적어놔요. 특허 발명은 특허받은, 이거 특허받은 애 이런 게 어려워요. 남들이 애플이라고 하면 사과라고 하고 이걸 알면은 어떤 수업에서 애플이라고 하고 어떤 수업에서 사과라고 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하고 다 알아듣는데
처음에 애플이 뭔지 모르고 사과가 뭔지 모르면 여기서는 애플이라고 썼다가 저기선 사과라고 쓰면 이 소리하고 다른 소리인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접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강사들이나 아니면 법률가들이 애플이면 다 애플로 써주면 참 좋은데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사람이 강의를 하고 사람이 책을 쓰다 보니까 어디는 애플이라고 써놓고 어디는 사과라고 써놓고 이게 좀 있거든요. 그거 좀 의문되는 것들은 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는데 그런 거 좀 처음에 많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어디는 특허라고 써놓고 이 특허가 이 특허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 특허권하고 특허하고 똑같은 소리라고. 여기 지금 특허라고 써요. 특허권이 아니고. 그런 거 처음에 조금은 쉽진 않을 건데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집니다. 이거 특허권을 받은 아까 국가에서 준다고 했죠. 국가에서 받은 특허권 받은 청구범위라는 서류 있습니다. 저거 잠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특허권을 받는 게 국가한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이 특허청이라는 기관에서 받게 되는데, 이런 걸 절차라고 합니다. 특허청이라는 기관에서 특허권을 받는 절차. 절차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쉽게 은행에 가서 돈 출금할 때도 그걸 절차라고 합니다. 우리 은행 가갖고 1억 주쇼라고 해서 은행한테 1억을 받는 거 그게 절차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절차를 받기 위한 목적이 1억을 받기 위함이야. 근데 그 은행 가서 그냥 창구에서 1억 주쇼 하면 안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1억 달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가갖고 너 내 통장에 있던 1억 어디 갔냐? 당신이 며칠 전에 1억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내가 그런 적이 어딨냐? 이 말로 하면은 서로 말싸움해. 내가 그런 적이 어딨냐고. 일단 다 서면을 써요. 너가 쓴 거 이게 사인한 거다. 근데 서면 같은 경우도 누구는 1억 주쇼라고 쓰고 누구는 금 1억 나한테 뭐 보내시오라고 쓰고 저마다 다양하게 쓰면은 그 은행 창구에 계신 분들이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수십만 명이 오실 건데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 그러니까 은행에 원하는 이 포맷이 있어요. 그거 포맷 같은 경우도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포맷이 있는 거고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포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그럼 또 동사무소의 포맷이 있어요. 그거 하여튼 그분들이 수백만 건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만든 그들만의 형식이야. 그거 우리가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절차는 우리가 명확성을 위해서 구두로 안 합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포맷이 있어요. 그것을 오고 가는 행위. 이게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받는 절차란 특허청을 상대로 어떤 서면을 주고 또 특허청에서 나한테 서면을 보내고 서면을 서로 또 내고 또 받고 요거를 이제 특허권을 받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절차를 특허청 관점에서 배우는 게 있고 내 관점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내 관점에서 이렇게도 정의를 할 겁니다. 요구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서면을 주면 그 특허청에서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마 특허권 주세요 하면서 관련된 서면을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이나 심사관님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을 하면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수수료라고 합니다. 이 절차는 그들이 원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작이 돼요. 특허권을 어떻게 받냐면 거꾸로 좀 가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 특징인데 이게 이제 국가가 준다고 했었죠. 야, 이 분필 너만 팔고 너만 해라. 남이 팔면 나한테 얘기해라. 못 팔게 해줄게. 이 국가가 해준단 말이에요. 남이 막 팔고 있으면 국가에서 판결해줘갖고 집행관 부릅니다. 그걸 옛날 말로는 집다리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싹싹이 다 못하게 막아버린 국가가. 그 대신 국가한테 이거 계속 돈을 줘야 돼.
이게 국가가 주는 권리인데 국가한테 계속 돈 줘야 됩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료라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특허청이 국가기관 중에 제일 부자라는 소리도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출원권 수가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돈을 어마무지하게 내갖고 돈이 굉장히 많은 기관. 이 돈을 내면 특허권을 주는데 돈 내면 뭘 해주냐면 저걸 해줘요. 이거 분필은 너만 해라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너가 누군지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만 할 수 있고 남은 못한다. 그걸 공시한다라고 해요. 권리라는 것은 얘가 어떤 권리가 있으면 남들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권리인데 이 사람이 권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공시한다라고 그래요. 공시, 공개적으로 보이게 해준다. 공시라는 게 민법에서 배울 건데 기본적인 공시 방법은 점유입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공시. 내가 갖고 있으면 너 건들지 말라고. 근데 갖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은 국가에서 서면을 만듭니다. 특허권이라는 건 내가 아까 언어라 그랬었죠. 그 언어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서면을 만들어줘요. 서면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등기부예요. 등기부는 너무 크다 보니까 손을 줄 수가 없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걸 특허 원부라고 합니다. 이거 비슷한 게 특허 원부라고 있습니다. 그 특허 원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권리자가 누구고 이거 분필의 내용은 뭔지를 해주는 걸 등록하는 행위라고 해요. 돈을 내면 특허 원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줘요. 이거 특허청에서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특허권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순서들은 결국엔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본 강의에서 다시 할 거니까. 등록이란 단어, 등록료란 단어, 특허권이란 단어 정도만 한번 들어봤다 정도면 됩니다. 이 등록료는 언제 낼 수 있냐면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서라는 걸 보내줘야지만 내가 등록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특허결정서를 절차란 건 서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걸 좀 보내줘요. 이거 보내주는 방법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기본적인 방법은 우편. 우리 만전 누구하고 싸울 때 내용 증명 우편 보내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기본적인 방법은 우편인데 이거 우리 변리사하고 특허청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해요. 메일처럼 오거든요. 특허청 사이트에서. 그거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거 따라한 게 특허법원이고 그 다음 따라한 게 민사법원이고 법원 쪽들이 그 따라한 겁니다.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런 걸 받아. 온라인으로 오면 그 메일처럼 오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우편으로 오면 우편으로. 받으면 이걸 이제 낼 수 있어요. 이걸 안 받았으면 이걸 못 내. 여기에 왜냐면 계좌번호나 이런 거 써있거든요. 국가 특허청 계좌번호. 이거 특허결정서를 받아야 돼. 이걸 어떻게 받냐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저 심사가 뭐냐면 이거 분필 같은 경우도 아무거나 특허권 주는 건 아니고 이거 좀 대단해야 됩니다. 대단한 것만 이제 독점적으로 네가 가져라 이렇게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심사를 해. 그걸 심사하는 게 이제 심사관님이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고시 보신 분들이 원래는 심사관님인데 인원이 너무 부족해갖고 변리사님들도 특초를 뽑기도 합니다. 심사를 받아서 야 그거 괜찮네, 그거 괜찮은 발명이 특허권 줘도 되겠다라고 하면 심사관님께서 특허 결정을 해주죠. 그럼 내가 아까 절차는 다 서면으로 오고 간다 했었죠. 그 특허 결정이 이제 서면은 날라와 특허청에. 그럼 그 받으면 돈 낼 수 있는. 이거 심사라는 건 또 어떻게 하냐면 함부로 심사 안 해줍니다. 우리가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그걸 심사청구 절차라고 있어요. 참고로 이것도 단어만 그냥 들어두세요. 웬만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사담도 좀 할 건데 그거를 처음에는 거부감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 쓸데없이 지금 내가 진지한 자세로 수업 들어왔는데 사담을 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사담은.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단어들과 너무 많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사람이 그 감당 못할 수가 있어서 잠깐 끊어가는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중간에 가끔 사담할 때 너그럽게 잠깐 같이 쉬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단어들은 어때요? 지금 뭐 과부하 있나요? 네, 보세요. 괜찮죠? 수업은 못 지킬 때도 있는데 제가 집중력을 위해서 웬만하면 한 50분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50분 하고 10분에서 15분 쉬고 그렇게 하려고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은 제가 칠판 쓰고 있는데 나중에 기본 강의 본격적으로 노트북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 몇 개 좀 하고 끊어갈 거예요. 어느 정도 쓰다. 칠판도 마찬가지네. 칠판도 여기까지 다 쓰면 저는 이제 필기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필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필기를 굉장히 극한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강사 말까지 필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핸드폰 찍어 가시면 돼요. 내가 절대 안 지울 거거든요. 중간에 쓸 필요 없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찍어서 복습하시면서 따라 쓰면서 복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칠판 다 쓰면 또 쉬어갈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그 특허청에서 하는 절차가 이거는 너무 깊게 가지 마세요. 자기들이 이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뭐 추론이라는 절차도 있고요. 이거 먼저 네이버 사전 찾으면 뭐 다 단어 뜻은 나오는데 굳이 그 단어 뜻까지 알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과가 그 먹는 거 그거 다 그렇게 하면 그냥 될 것 같거든요. 뭔가를 이제 국가기관에서 요구를 할 때 출원이 한문이에요 다. 또 당장 나가서 원해. 나가서 원해. 이런 추론 절차 이런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이게 법학이 또 한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법학이 일본어도 많았는데 일본하고는 국가 감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다 지웠어요. 그 법 개정 계속 합니다. 최근에도 또 했어요. 이 일본 단어 다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한문은 아직 많아. 웬만하면 지울라 했는데 그래서 한문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또 하는데 무식하다 하지 말고 그냥 이해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원한다 그런 거죠. 진짜 뜻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시라. 그러니까 청구라는 절차가 있고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추론, 어디는 청구. 여기 지금 청구라는 단어 나왔죠. 이게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 이름. 어디는 청구라고 안 하고 추론이라고 하고 어디는 또 추론이라고 하고 신청이라고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심사 청구를 하면 심사님께서 심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거 심사 청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절차니까 어떤 서면 요구가 할 때 이 서면을 갖다 뭘 낼지 또 약속을 잡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서면이나 내면은 특허청에서 진행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 약속 만들어놨습니다. 약속 만드는 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무슨 서면을 내는지를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서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심사 청구서라는 걸 냅니다. 이게 요구되는 서면인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 심사 청구라는 것은 기재하는 또 스타일이 있어. 이건 동사무소하고도 다르고요. 은행하고도 다르고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맞춘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맞았어요. 미국 특허청하고도 다르고 유럽 특허청하고도 다르고 한국 특허청만의 포맷이 있어요. 그 나중에 다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제일 세계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떤 기재 스타일에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돈 내야 돼. 이거 이제 심사 청구를 하고요. 심사 청구하는 데는 수수료, 심사 청구료. 이런 것들을 수수료라고 하고 요건 이제 권리 유지를 위해서 내는 돈 많이 냅니다. 그 나라에다가. 세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주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또 자세하게 약속 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사 청구라는 절차는 추론이라는 절차를 밟아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론 절차를 밟습니다. 이거지. 보통 우리가 특허법에서 추론이라고 하면은 권리 주시오라고 할 때 추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권리 내놓으시오. 특허권 내놓으시오. 이 추론 절차. 실용신안권 내놓으시오. 실용신안 추론 절차. 그 다음에 나중에 기간 더 주시오. 존속기간 연장 추론 절차. 뭔가 권리 주시오 할 때 추론 절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추론 절차는 추론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변리사 합격하고 나서 처음에 수습변리사 거치게 됩니다. 수습변리사 할 때
요거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시는 거죠. 이거 추론서 낼 때에는 여기다가 서류들을 더 껴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명세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다 말로 한다 그랬는데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말로 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봐줍니다. 그게 도면이야. 도면은 또 낼 수가 있어. 말로 힘들 때는. 도면. 도면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 원칙은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약서라는 걸 또 내고요. 뭔지는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된 수수료, 추론료 내면 됩니다. 이게 추론 절차. 그 다음에 이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그 내보세요 거부감은 있지는 않죠? 아니 그게 작년엔 안 했어요. 작년 안 했는데 또 한 몇 년 전에 또 하고 저는 여러분들 집중력 그냥 하고 그래도 관심 이끌려고 이게 특허법은 재미가 없어도 수업은 그냥 소소하게 그냥 저 말투하면은 지루고 지겨우면은 짜증내거든요. 그걸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보세요 하는 건데 그거 왜 잠깐은 안 했었냐면 작년엔 안 했어요. 그거 이제 또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네가 뭔데 내 해보라고 그냥. 그래서 기분 나쁘신 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재미없지 않게 해드리려고. 거의 다 왔어요. 몇 개만 하고 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게 명세서야. 이 명세서에다가 발명의 설명이란 거하고 청구범위란 걸 기재합니다. 이제 나왔네. 청구범위가 뭔지는 나중에 하여튼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특허 발명이란 거는 특허권을 받은 이거예요. 등록이 돼갖고 특허권이 나온 특허청에서 등록해 준 거. 청구 범위에 기재된 거. 이게 청구범위. 특허권 주시할 때 추론서라는 걸 내야 되고 이 추론서에는 첨부 서류가 더 있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명세서라는 건데 명세서의 청구 범위라는 항목을 쓰게 됩니다. 이게 다 변리사들이 이제 쓰게 돼요. 이 청구 범위에 대해서 독점적 실시가 주는 게 특허권. 그 청구 범위를 특허 발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 변리사도 유능 무능은 있어요. 있긴 있어요. 유능 무능이 이제 변리사님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 좀 다른. 저 같은 경우 이제 소송 변리사니까 소송 변리사는 증거제로 대출하는 게 유능 무능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주장이 맞다를 입증을 하게 되는데 막 이런 거 입증하는 거예요. 당신 참 잘생겼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잘생겼는지를 설득시키기 위해 내가 증거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 증거내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키가 160 이상이면 잘생겼다고 여자들이 70% 응답했다. 설문조사 내고 이분 170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저 안경 쓰면 설문조사에서 80% 여성분들이 잘생겼다. 이분 안경 썼다. 이게 증거자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럴듯하게 잘 내면은 유능한 변리사. 그냥 막 모지막지막하게 그냥 이분 잘생기지 않은데 이 왜 못생겼다는 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무능한 변리사. 증거 없이 얘기하는. 소송 쪽은 그렇고 이쪽 추론을 위주로 하시는 변리사님들은 이게 지금 특허 발명이라 했잖아. 여기에 특허권이 나온다 했죠. 이거를 좀 그럴듯하게 잘 써주는 거예요. 청구범위 언어로서. 이거 분필을 갖다 말로 써. 청구범위 그럴듯하게 잘 써주는. 이게 추론 변리사님들 유능 무능. 그래서 변리사 뭐 유능한 변리사 쓰세요라고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청구범위를 잘 쓰는 사람, 경험이 많아갖고 이렇게 쓰면 참 좋은 권리가 나온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무능한 사람들은 그거 이상하게 무지막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능한 변리사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또 이것도 여담인데 요즘에 변리사님들이 VC도 많이 가요. 이게 이제 발명자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발명자님 투자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상상도 못할 금액들을 요즘에 투자를 받다 보니까 국가 세금이 그걸로 많이 나잖아요. 지금 투자 같은 거 해주는데. 그래, 야, 이거 내가 해야겠다 해갖고 변리사님들이 VC 많이 가고 있어요. 발명자님들 하다가 투자 받는 그런 거 봐서 내가 그냥 벤처 캐피탈 투자자 하겠다. 변리사님들 VC도 가는 거예요. VC 가면은 이제 대단한 발명자님 발굴하고 그거 상장이 돼야 어쨌건 보너스 받으니까 그거 시키는 게 또 유능한 변리사. 그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제 동기는 검찰청도 갔었어요. 검찰에서도 이거 주로 특허권보다는 상표권 많이 합니다. 짝퉁 상표. 그거 할 때 검사들이 모르니까 변리사님들이 해줘요. 거기도 가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영역에 있는데 청구범위 쓰는 게 이제 이쪽. 근데 이게 저 공개 강의여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이게 또 그 뭐 저 검사들이 또 뭐 우리 뭐 멍청하다는 소리야 막 하면서 또 뭐 저
뭐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 설명을 한 거니까요. 이게 청구범입니다. 밑에 요거 몇 개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 물기로 밑에 바로 충구범이라고 써놨습니다. 명세서라는 데다가 쓰는 어떻게 목차예요, 목차. 목차고요. 또 밑에 명세서가 뭔지 써놨어요. 명세서라는 것은 출원 절차를 밟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출원서가 메인이고 거기에 껴넣는 첨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원이라는 거는 이거 왜 용어가 이렇게 됐는지 이해되시죠? 꼬리 물기 한 겁니다. 이런 거 좀 익숙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기본 강의 끝나고 판례 강의 할 때도 많이 이해가 되니까. 참고로 그리고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건 기본 강의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수업은 기본 강의하고 판례 강의까지가 필수 코스입니다. 그 다음 코스들은 이제 혼자 복습하셔도 되고 저랑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가셔도 되고 그 어떤 기준을 선택하면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기본 강의, 판례 강의는 꼭 하셔야 돼. 어떤 분들은 기본 강의만 하고 판례 강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강의에서는 이 법 체계에 대해서까지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판례 강의는 이 법을 우리가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희한한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어. 그리고 막 희한한 거 나왔을 때 판사님이 확정해 주는 거, 이걸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 강의에서 하지 기본 강의에서 안 해요. 근데 시험은 법과 판례야. 법이랑 판례. 기본 강의, 판례 강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 강의할 때 판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실 뭐 본인 마음이세요 하면서 뉴스 많이 나오잖아. 이 판사님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막 하는 거 나오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이런 꼬리물기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확정을 해줘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막 확정을 막 자 마음대로 했네 막 이런 뉴스도 나오지만 원칙은 이거로부터 너도 이렇게 생각해봐. 맞잖아. 너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맞잖아. 이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때 많이 하는 게 꼬리물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판례 강의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소통하듯이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수월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인문 강의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편하게 잡아두시죠. 저하고의 앞으로의 소통 과정으로. 이제 밑에 심사.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심사라는 것은 출원 발매에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살피는 행위인데 거절이유라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 저 특허권 주면 안 되겠다. 그거를 거절한다라고 합니다. 너는 저 안 돼. 너 특허권 안 돼. 너 네 혼자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다 거절 결정이라고. 출원을 변리사한테 비싼 돈 주고 있는데 거절 결정 받았다. 여러분한테 전화 오는 거지. 야! 내 돈이 우스워? 잘해줘야지. 이제 거절 결정. 이 심사를 할 때 거절 이유가 있으면 너 안 되겠다. 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 이 거절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 결정을 해줘요. 무슨 뭐 특허 이유가 있으면 특허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거절 결정만 대여섯 열댓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다 없다 하면은 특허 결정 주시는 거. 그거를 심사라고 하는 거. 이게 고도의 기술적 지식과 특허법적 지식이 필요해서 아무나 못하고 정해진 심사관님들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얘기가 좀 몇 개 나왔는데 특허법이라는 건 특허권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특허권을 왜 만들었냐면 특허권을 주면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약 만드는 거 얘기를 했죠. 뭐 약에 대해서 네 혼자 팔아갖고 떼돈 벌어라. 뭐 코로나 치료제 팔아 혼자 떼돈 벌어라. 하면 그 사람이 또 떼돈 벌려고 대단한 치료제 또 만든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암 치료제 만든다 이거 떼돈 벌려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떼돈은 벌지만 암 치료제 또 만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냐. 특허권 주면 너 떼돈 벌어라. 그걸 우리가 연구개발비 충분히 보상받아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특허권을 만들었고 그 특허권과 관련된 약속 체계를 만들려고 특허권. 약속 체계란 건 이거야. 내가 특허권이 있으면 너만 이거 특허 발명 생산할 수 있고 남은 못해. 이런 거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만 무시하고 특허를 만들.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특허법에다가 얘가 특허권이면 얘만 특허를 만들 수 너는 못 만든다.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제 법 만들 때도 이래요. 저 특허권자만 생산하고 남은 못해야 하는 게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부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를 다 논의를 해와. 그다음에 오케이, 야 일단은 사람이니까 야 이 정도 고민했으면 됐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가 나머지 이상한 생각이 나면 이제 판례라는 거고. 이거를 법사위에 제출을 해요. 국회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법 문구만 보신 분들 있잖아. 다른 법에는 이게 애플이라고 안 써고 사과라고 썼는데 그것만 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럴듯하게 문장을 바꿔요. 우리가 사회 소통하듯이 문장을 주면 그 사람들이 기존 법하고 좀 맞추고 좀 있어 보이게 막 성경책처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법조문을. 그렇게 거기서 바꿔놔. 그게 그 법이야. 그래서 결국 보면은 성경책처럼 읽었을 때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면면을 좀 조금만 전으로 들어가면, 왜 만들었을 들어가면 다 이해되고 공감되는 내용. 그걸 이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듣고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하면서 느끼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장을. 그게 법이거든요. 그 권리라는 건 뭘 요구하는 건데 누가 뭘 요구할 수 있고 누군 뭘 못하고 이걸 약속을 만들어놨고 이거를 실체라고도 하거든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어. 실체. 그 약속체는 실체법이라. 그래서 권리, 내가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걸 약속을 만드는 걸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권리라는 것은 국가에서 준다 그랬어요.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주는데 국가에서 줄 때는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는 이제 서면을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그래 너는 권리 줄게. 이걸 좀 받아야 돼. 그게 절차라 그래. 절차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는 왔다 갔다 안 되고요. 서면도 정해진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약속을 잡아놔요. 서면에다가 목차 이렇게 써서 이 목차에 이 내용을 써라. 이 내용 쓸 때는 또 이렇게 써야 된다. 그게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허법이라는 것은 특허권과 관련돼서 실체법적 약속과 절차법적 약속을 정해놓은 걸 말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뭘 요구하는지 이런 거를 적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어떤 서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뭘 요구할 수 있는지를 특허법에도 만들고 다른 법에도 만들고 뭐 또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똑같은 거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뭘 요구하는 거에 가장 일반적 체계가 민법에 있어요. 니는 이거 있으면 저 사람도 이걸 요구할 수 있다가 민법에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거. 그래서 민법에 있는 내용들은 특허법을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특허법에 있는 건 뭐냐면 민법에 없는 것들만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변리사료 공부할 때 민법하고 특허법을 같이 하던가 아니면 민법을 먼저 하는 게 그거야. 거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 특허법을 따로 안 만들거든. 그대로 가까우거든. 그걸 뭐 준용한다라고도 하는데. 이 실체법의 가장 일반적인 게 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절차법의 가장 일반적인 걸 민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뭐냐면은 민법에서 어떤 권리가 나왔는데 그걸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요구를 안 받아. 아야 배째! 이러면은 배를 째야 돼요. 배를 째는 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집다리를 부릅니다. 옛날엔 집다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집행관님이라고 해요. 진짜 와서 얼마 전에도 여기 역삼동 앞에 와갖고 다 끄집어내고 그랬거든요. 그 배 째는 거야 국가가. 근데 그 배 째는 게 함부로 짤 수는 없고 정말로 이걸 배를 째야 되느냐 아니냐를 확인합니다. 그게 소송 절차예요. 그거를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라는 게 개인 대 개인 문제는 민사라고 해요. 행정하면은 국가 대 개인 문제면 행정. 그 다음에 이상 깜빵 보내가면 형사. 민사소송법이라는 거에 서면을 어떻게 쓰는지 일반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민사소송법에 이미 있는 이 규정은 특허법을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없는 것들만 따로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만 더. 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잠깐 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1차 시험 과목이잖아요. 이게 2차 시험 과목이란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은 얘하고 얘를 따로 배운단 말이에요.
이거 왜 따로 배우냐면은 뉘앙스가 정말 다릅니다. 누구한테 뭘 요구하는 거를 강의할 때 뉘앙스나 강의할 때 보통 그림 많이 그립니다. 가불병 그리고 가위 뭘 할 수 있다. 이 필기하는 강사님 필기도 다르고 여러분들 느끼는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법에 써 있는 문자도 굉장히 달라요. 달라서 얘는 1차 때 공부하고 얘는 2차 때 따로 공부하면 돼. 이 특허법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인문 강의를 하는 것은 민법하고 다르게 평상시에 보지도 못했던 단어들과 액션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내가 공감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건 본능이 거부합니다. 이건 본능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의지가 약한 게 아니야. 본능이야. 그래서 그 본능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이라도 들었으면 들은 거잖아. 맞잖아. 아니, 1초라도 들으면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능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보세요. 그럼 이제 본능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기본 강의 조금이라도 습득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인문 강의를 하고 두 번째는 마인드도 좀 알려드리는 거야. 민법을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하거나 우리 종합반 지금 민법 특허를 같이 하잖아요. 류호건 선생님하고. 류호건 선생님은 파연서에다 맨날 갑을병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뭘 할 수 있고 을은 뭘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갖다가 우리가 특허법 초반에 배우는 건 이거 배웁니다. 절차법. 그거 이따가 이게 쉬는 시간 끝나고 할 건데 이거 먼저 배우거든요. 이거 추론 절차.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서면은 이걸 써야 되고 이렇게 서면 안 쓰면 특허청이 뭐라 할 겁니다. 이걸 할 거란 말이야. 민법에서는 갑을 배워서 갑이 이거 하면 을이 이거 해야 되는데 저는 갑이 저라고 하면 갑은 이거 서면 이렇게 내야 되고 안 그러면 특허청에서 이렇게 나온다 해서 완전 필기 방식도 다르고 내용이 완전 달라. 그래갖고 특허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첫 번째가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두 번째가 민법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민법하고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려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류원수는 언제 개강했어요? 언제 개강했어요? 오늘? 오전에? 봐봐, 먼저 수업했잖아요. 그럼 먼저 수업했으면 먼저 감각이 생기잖아. 그럼 민법 감각 생긴 상태에서 특허법으로 오면 그 감각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본능이에요. 그거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짜증을 내는 거야, 항상 특허법을.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문 강의에서. 완전 다릅니다, 이 복습 방식이. 나중에 민법 공부하고 복습할 때라 특허는 여기를 처음에 시작해요. 이거 공부할 때 미리 알고 계세요. 전혀 다른 복습법이고 전혀 다른 강의고 전혀 다른 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덜합니다. 인문 강의는 짜증내지 않게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린 게 인문 강의예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거 칠판 안 지울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핸드폰 찍고 그리고 우리 동영상도 제가 항상 매번 수업이 끝나면은 커트 10초씩 한 컷 한 컷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동영상 분들도 커트 잡아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네.